아무래도 깡통이 가성비가 좋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토리뷰 이창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5에 대한 옵션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사실상 지금 사전 계약도 다 끝났고 현대자동차에서 발표했던 올해 그 판매량까지 다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이오닉 5에 대한 옵션을 이렇게 뒤늦게라도 하게 되는 이유는 앞으로 곧 있으면 기아 자동차에서 CV라는 전기차가 나오게 됩니다. 이 CV가 아이오닉 5랑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는 옵션들도 있고 실제로 부품도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기술보다 좀 더 진보된 기술이 들어가면서 기아 CV가 아이오닉 5보다는 더 가성비가 있게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미리 기아 CV의 옵션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비슷한 옵션표인 아이오닉 5의 옵션표를 보면서 도대체 현대기아의 전기차에는 어떤 옵션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아이오닉 5의 사전 계약용 가격표입니다. 이 아이오닉 5가 26,500대가 올해 목표였는데 이 목표치를 몇 시간 만에 다 채웠어요. 그만큼 이게 이 전기차가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일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 고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ESS가 필요했던 실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예약을 하실 수 있겠고 기업에서도 예약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26,500대가 정말 순식간에 사전 예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 오후 2시에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번 아이오닉 5의 첫 출발은 순조로워 보여요. 일단 트림은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가격대가 사람들이 싸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싸게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은 세계적으로 전기차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인 테슬라의 스탠다드 버전과 가격이 비슷해요. 물론 테슬라랑 이 아이오닉 5의 차체 크기도 그렇고 성향 자체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전기차로서 선구자의 이미지가 강한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 EJMP 플랫폼은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요. 일단은 후륜 구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160kW인데 이거를 마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215마력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 정도가 나오는데 충분히 시내 주행을 했을 때 답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H트랙 같은 경우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이 가격은 300에서 한 400만원 사이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연기관의 사륜과는 달리 전기차에서 이 사륜은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에서 사륜은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 4개의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분산이 되고 마력의 증가 폭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하지만 전기차에서는 그냥 엔진이 앞에 하나 더 달린다, 70kW짜리가 그러면 마력으로 환산하면 300마력이 더 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적인 상승도 있을 수 있고 제로백도 훨씬 더 빠르고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구동 배분이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H트랙은 거의 확정적으로 추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를 사가지고 1, 2년 탈 거면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1, 2년 살려고 거금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왕 사실 거 H트랙을 추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전륜 모터가 들어가게 되면 전기차는 회생제동이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후륜 구동이면 뒷바퀴로만 회생제동을 해서 회생제동 하는 양이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앞바퀴에도 모터가 들어가면 앞바퀴의 굴림으로 인해서 회생제동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앞바퀴에 전륜 모터를 달게 되면 출력이 상승해서 갈 수 있는 주행거리는 짧아지지만 회생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거리 증가 폭은 더 넓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H트랙은 가성비가 가격이 300만원대로 나온다고 치면 가성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니까 H트랙은 기아 CV에서도 추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800V, 400V 멀티 충전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일산이랑 지금은 강동구의 길동에 있는 현대 EV 스테이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2개예요. 물론 앞으로 충전기를 전국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EV 스테이션을 가보시면 그 충전기를 보시면 그 충전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돼요. 아무래도 공사를 할 때도 좀 더 공간 확보성도 중요하겠고 들어가는
비용도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 26,500명이 다 감당할 정도로 충전을 다 만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그 실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회생 제동 시스템입니다. 저는 테슬라의 회생 제동 시스템보다 이 현대기아의 회생 제동 시스템이 훨씬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화면을 터치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반면에, 현대기아는 넥소처럼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회생제동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운전을 할 때 재미를 많이 주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놀라운 게, 히트펌프 시스템이랑 V2L을 솔직히 저는 옵션으로 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광고에서 나왔던 대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니까 그냥 기본으로 넣어준 걸 보면 이게 들어간 가격이 5,200만원대라고 생각을 하면 납득 가능한 수준입니다. 에코 프렌들리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인조 가죽이지만 그렇게 싼 티가 안 나고요. 가장 좋은 건 이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염이 적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5를 선택을 하실 때도 좀 밝은 톤의 실내 색상을 선택을 해도 이염이 적다는 점은 좀 알아두시고요. 물론 테슬라도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이염은 좀 덜 되지만, 꿈에서 본 대로면은 이염이 더 안 된다는 점은 알아두시고, 만약에 기아 CV에서도 이 소재를 사용을 할 텐데,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밝은 실내 색상은 무리 없이 선택을 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능형 안전 기술인데, 이거는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그랜저의 수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랜저나 투싼에서 현대 스마트 센스를 넣은 정도의 그 정도의 주행 보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저는 밑에 있는 추가 옵션인 현대 스마트 센스를 그렇게 그닥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현대 스마트 센스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기본에서도 고속도로 주행 보조 1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2가 들어가서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 HDA2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정도의 기능을 한다면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기본으로 두시고, 현대 스마트 센스는 기아 CV에서도 나오게 될 건데 거기서도 이렇게 나온다면 그냥 보류를 해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 19인치 휠인데요. 아이오닉 5의 휠 하우스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고 더 큰 휠이 나오게 될 텐데, 휠 하우스가 크다 보니까 타이어 폭의 두께를 좀 더 넓게 가져갈 수가 있어서 19인치라고 하더라도 편평비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승차감을 어느 정도 개선을 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기본은 MFR 타입이 들어갑니다. 여담으로 말하자면 QM6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프로젝션에서 MFR로 약간 다운그레이드가 됐는데, 어쨌든 헤드램프는 MFR이 낮은 등급에 속합니다. 내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클러스터 12.3인치가 있습니다. 이거 말들이 많더라고요. 왜 일자로 이어지지 않고 클러스터 12.3인치를 두 개를 그냥 갖다 붙였냐, 중간이 너무 어색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자로 액정을 연결하게 되면 정말 비싸집니다. 이 12.3인치 클러스터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업체가 현대기아만 공급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 뭐 벤츠에도 공급을 하고 아우디에도 공급을 하고 여러 자동차 브랜드에다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3인치를 대량 생산하게 되니까 그 단가가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선택하고 이 자동차의 가격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비자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대로 일렬로 이어지게 되려면 그 디스플레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오닉 5만을 위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량 생산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단가가 2배가 아닙니다. 거의 3, 4배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클러스터가 이어지는데 베젤 부분이 하얀색이라서 너무 티가 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말들이 많았어요. 검은색을 할까 하얀색을 할까 말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 내장재 자체가 친환경 소재다 보니까 그거랑 어울리는 색상인 하얀색을 선택을 해서 베젤도 하얀색으로 돼서, 이 클러스터 디자인은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은 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인데, 이게 기자간담회에서 이거를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왜 강조하지? 라고 할 정도로 사실 그렇게 자동차를 타는데 이게 필요한
필요한가? 라고 느꼈는데 전 이거보다는 그냥 의자가 돌아가는 거면 얼마나 센세이션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 센터 콘솔이 움직이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름은 잘 지었는데 일단은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움직이는 레일에 먼지도 낄 수 있겠고 발도 낄 수 있겠고 그런 안정장치들이 잘 되어 있나도 좀 궁금합니다. 네, 다음은 시트인데요. 인조가죽 시트가 기본이면서 운전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 앞좌석에 열선과 통풍이 둘 다 들어갑니다. 테슬라는 아직까지 옵션도 추가를 못해요. 통풍 시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런 점은 정말 칭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밖에는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기아가 쭉 해왔던 것처럼 옵션을 이렇게 상세하게 잘 표현을 해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이거를 OTA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테슬라의 OTA처럼 출력을 증가시키거나 정말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OTA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해주는 용도고요. 제가 물어본 결과 추후에 기아 CV나 제네시스에서 이제 전기차가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는 OTA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 OTA가 사실 구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OTA는 누구보다 이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안에 철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이라도 보안에 뚫리게 된다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 현대의 이 옵션표가 너무 많다, 이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거는 그냥 저처럼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 됩니다. 왜냐면 테슬라는 이런 것도 써있지가 않거든요. 막상 테슬라 되게 직관적이고 보기 좋은데 이렇게 옵션들을 일일이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현대기아의 옵션표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이게 정확히 500만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5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걸 다 합쳐서 500만원이 분명히 넘을 거예요. 현대기아는 지금까지 늘 그래 왔듯이 옵션 장인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 100% 500만원이 넘을 것인데 도대체 얼마나 가성비가 있게 출시가 되냐, 이게 관심사이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자동차를 탈 때 외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기능이 더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프레스티지로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프레스티지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옵션들이 다 이런 외관에 치중을 두고 있고요. 이런 후축방이라든지 안전 하차 보조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있는 옵션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HDA2가 들어가면서 GV80 정도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HDA1으로도 정말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20인치 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휠하우스가 20인치 치고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20인치라고 하더라도 편평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승차감을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시트 같은 경우도 인조가죽에서 천연가죽으로 바뀌면서 확실히 외관에서 봐도 그렇고 실내에서 봐도 이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의 차이는 명확하게 보이긴 합니다. 이런 시각적인 거에 중점을 두시는 분이면 프레스티지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봐도 뻔합니다. 현대기아는 옵션 장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합치게 되면 프레스티지에 5,7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을 거예요. 네, 이렇게 현대 아이오닉 5의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트림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와 똑같게 사실 익스클루시브 깡통을 사시게 된다면 가성비가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아에서 나오는 CV 전기차는 이 옵션 구성구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보된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내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오닉 5의 옵션을 잘 보시고 나서 미리 기아 CV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